어,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창원시와 또 우리 국립창원대학교 또 우리 스태피 이렇게 세 기관의 말씀을 좀 다 들어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해봤던 내용들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님들하고 함께 이 지역, 특히 우리 이제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전략 산업을 어떻게 재구축해 볼까. 그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남도의 우리 지사님하고 또 우리 부지사님 또 그다음에 뭐 산업 담당 국장님들하고 고민도 했었었고, 또 그 내용들을 저희가 우리 아무래도 지방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중앙 정부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경험들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그 경남도에 산업 총괄 하시는 분을 또 모시고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이 테스트베드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지 그런 것들도 좀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그 DNA 말씀하셨는데 제가 2주 전에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하고 함께해서 우리 K방산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아주 국회에서 아주 굉장히 큰 또 행사를 또 가졌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 뉴클리어 원자력 관련해서 제가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 또 참여해가지고 했던 또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그 스마트 제조 관련해서는 우리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그 베를린과 미국의 세계 기가 팩토리를 직접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를 주셔가지고 테슬라의 어떤 그 제조 공급망 혁신 생태계를 완전히 디코딩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제조 또 자율주행까지를 아울러서 전체를 내용을 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조금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은 고민을 해가지고 온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더라. 이미 검증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창원시와 또 국립창원대학교가 그래서 시행착오보다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가고 성과를 내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전개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시의 시정전략 1번이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행사를 관련해서 창원시가 이제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를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면은 이 혁신 기업과 혁신 인재를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그리고 혁신 기업과 혁신 인재를 어떻게 유지하고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게 아마도 시정 전략 1번과 관련된 본원적인 고민이자 본원적인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혁신 기업이 지역을 찾는 이유, 또 반대로 지역을 떠나는 이유 명확하게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은 기업이 지역을 찾는 경우에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에 혁신을 촉발하고 끌어낼 수 있는 유효한 시장이 있느냐, 특별히 그 시장이 임계 규모를 갖추고 있느냐,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거기에 가서 내가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기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업이 지역을 찾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적 자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고요. 네 번째는 그 지역의 제도적 환경과 정책,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정부의 혁신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물리적인 인프라와 전반적인 어떤 그 지리적인 환경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아니라 개별 인재의 관점에서 혁신 인재들이 지역을 찾는 이유, 또 반대로 지역을 떠나는 이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심력과 구심력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을 찾을 때는 경력, 기회와 성장 환경이 갖추어져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울산시에서 수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어떤 구체적인 오퍼를 냈냐면은 석사학위 졸업한 신입입니다. 연봉을 1억을 보장하는 거예요. 기업하고 울산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 다음에 울산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셜 호텔을 지어줍니다. 주거비 공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성장 환경이 울산에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세 번째가 지식 환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우리 오늘 이제 혁신 생태계니까 지식 생태계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과 사회 문화, 그리고 보상과 인센티브 체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혁신 인재들이 지역을 찾기도 하고 지역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기술적 지식 기반 확보하는 문제, 또 최소한의 시장 수요를 만드는 문제, 또 초기에 혁신 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 조건은 갖추어지면은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 또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또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성, 이런 것들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만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혁신 인적 자본의 지속적인 공급과 유입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입과 공급이 안 되는 형태에서는 신산업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다음에 혁신순환적 자기 강화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누가? 스스로가. 이 두 가지가 안 되게 되면은 신산업 혁신 생태계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원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립창원대학교가 과연 게임 체인저 대학으로 변혁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 국립창원대학교가 게임 체인저형 대학으로 변혁할 수 있다면은 창원 지역에 어떤 지역 혁신 생태계도 그렇고 신산업 혁신 생태계도 그렇고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좀 좁혀지겠죠. 과연 창원대학교가 게임 체인저 대학으로 역할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제가 그 이사회 이사로 3년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제가 그동안에 정책적으로는 고급 연구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고등교육과 지역 혁신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 단위로 아마 연구를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으로 계시는 김성섭 차관이 그 지역 국장을 할 때 기초 단위로 한번 우리 기업 생태계를 한번 정밀 해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저희 2년을 연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초 단위로 지역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카이스트 배후 효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량 분석을 다 한번 해보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되건 미국이 되건 대학들이 지금 현재 통합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지역의 대학이 통합되는 모델은 유효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키는 연구 중심 대학이 얼마나 제대로다가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국립창원대학교가 지금 우리가 거점 국립대학이 아닌 일반 우리 국립대학교인데 어떻게 연구 중심 대학, 더 나아가서 우리 과학기술원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학기술원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등 연구 교육 일체형 대학 모델이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국의 1년의 연구비 지출액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그 요즘 환율로 하게 되면은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를 투자하는 빌리언 달러 클럽이 29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구비를 많이 지출하는 대학이 서울대학이 7천억 조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29개 대학이 이제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서울대의 2배 정도 되는 연구비를 매해 지출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대학이 조지아텍입니다. 아마 우리 창원대학교도 많이 참고할 만한 대학이 될 텐데요. 조지아텍은 의과 대학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연구비 중에 상당 부분 지출액은 의학 관련된 연구비가 되겠죠. 조지아텍은 의대 없이도요, 우리 원화로 했을 때 약 한 2조 원 정도 연간 연구비를 지출합니다. 상당 부분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방위산업 연구에서 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 대학들 중에서 기술 이전과 상업화를 잘하는 대학 탑 25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큰 어떤 대도시를 기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뭘 하는 거냐면은 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으로 또 글로벌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에 있으면서 동시에 글로벌 어떤 연계성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창원대학교 부총장님께서 그 우그리 모델이라고 하셨나요? 네, 우그리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지역 혁신 얘기를 할 때 그 트리플 헬릭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는 헥사곤 그 이노베이션 헬릭스 모델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어떤 그 정점에서 역할을 하고 한 가지 지금 우리 많은 경우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기업가입니다. 또는 혹은 혁신가입니다. 일종의 개인격이죠. 그리고 산업과 시민사회와 혁신금융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우리 창원시에서 고민하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우리 창원의 이 지역 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창원의 이 지역의 지식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서 창원의 이 지역의 사회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세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좀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인수위원회에서 그 지역 그 국정과제를 제가 총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개념이 글로벌 신산업 혁신 생태계 개념인데요. 정책 수단 국정과제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신산업 혁신 생태계 핵심은 결국에 테스트베드다. 임계 규모 이상의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기업과 지역과 국가의 경제 성장 모델이 과거에는 요소주도, 효율주도, 혁신주도 경제 성장 모델인데 이미 미국은 혁신 생태계 주도 성장 모델로 진화가 됐는데 이 내용은 비단 국가 단위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 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동부가 중심 도시인데 저는 조금 새롭게 해서 우리가 동부가 혁신 도시라는 중심 도시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부가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로 창원시가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을 지향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